안녕하십니까. 신정욱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시험 흐름 전반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탑에듀 사회복지사 이제 1급 대표 강사로 지금 있고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성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지금 석박사 선생님들 지도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건 이제 제가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지만 석사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석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탑에듀에서 제가 맡은 강의 과목은 총 4과목입니다. 1교시에 있는 인행사 과목, 그리고 2교시 3과목,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해서 제가 맡은 강의는 4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은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2급은 지금 너무 흔합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2급 자격증이 취득이 가능하죠. 예. 학교로 치면 이제 학부과정, 그리고 전문학사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사 2급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전문성 경향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취업을 할 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아울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시험을 치실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급수에 따른 수당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현장의 전문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앞으로 추세가 슈퍼바이저 자격이 이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이제 시설장, 여기 시설장이라 그러면 사회복지관 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실장이 이제 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2급이 있는데 전문성 강화로 인해서 아마 이 부분도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충분히 이제 1급 취득하신 분들이 이제 시설장의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과목은 이제 전체 3교시로 나눠져 있고요. 시험 과목은 이렇게 사회복지 기초 관련된 거, 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정책과 제도인데요. 세부 영역으로서는 지금 이제 세부 영역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편의상 여기서 이제 총 8개 과목으로 구성되어지는데 1교시 2과목, 2교시 3과목, 3교시 3과목입니다. 그리고 2교시를 마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시간이 이제 점심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지금 2교시 있는 과목이고 2교시 관련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가 흔히 줄임말로 인행사라고 하죠. 이 과목을 제가 탑에듀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화면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의 석사 박사학위 취득하신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 그 사회복지 관련 과목 이수에 학사 취득하신 분들, 그리고 학사 취득자 중에 이제 사회복지 전공 교학과 전공 교과 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연계 전공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4번은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은 바로 응시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 나머지 이제 전문학사를 취득하신 분들은 현장 경력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이게 조금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응시를 하실 때 큐넷을 통해서 응시 자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잘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 1급 출제 기준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가고 제가 관련된 과목을 먼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 실천론까지 넘어와 버렸는데요. 예. 자, 먼저 1교시 첫 번째 과목 시험 현장에 가시게 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받아들이는 문제가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가 바로 인행사입니다. 예. 자, 인행사는 비교적으로 좀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좀 그렇지만 이제 암기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암기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자기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만이 시험에 대응하기가 좋은 그런 과목입니다. 비교적 남자분들도 좋은 점수를 많이 가지는데 여자 쌤들께서 이 과목에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제 영역은 크게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은 좀 있는데요. 프로이드 각 이제 그 학자들의 이제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설명이 되어지는 부분을 각 단계별로 설명이 이루어질 때 그 설명을 어떻게 혼돈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연결해내는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행사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 내용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강의를 듣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 영역 중에서 지금 인간 발달 단계를 사회복지사 1급에서는 크게 지금 8개 발달 단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각 그 단계에 대한 그 용어 자체가 학자들별로 학자들별로 출제 위원별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뒤에 이제 연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혼선이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골고루 그렇게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20번, 21번, 22번에 대한 출제 영역에 대한 이 세 가지 영역은 지금 실천론과 실천기술론 영역에도 또 그 중복이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첫 시간 인행사 과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학자들 간의 특성 개념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인행사의 가장 시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분들께서 가장 혼란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학자 간에 연결시켜지고 비슷한 시기에 각 단계별에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 다음에 잘못 연결된 것을 찾아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인행사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의 첫 번째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입니다. 그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실천을 강조한 영역이 2교시의 세 과목이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개념과 목적 그리고 실천 가치 윤리 이 내용들이 결국은 중요한 골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져 있는 핵심 내용들이 지금 우측편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번 같은 게 역사적 발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책론과 행정론에서도 겹쳐지는 내용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자선 조직과 인보관에 대한 비교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꼭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실천론에 대한 시험 전체적인 경향은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합격 수준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퍼센트를 굳이 한다 그러면 중복되는 퍼센트를 빼버리려면 약 87% 정도는 반드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시험 치실 때 기출문제 중심으로 준비하시게 되면 훨씬 더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천론 과목이 중요한 것은 2교시 첫 번째 과목인데 이게 실천기술론과 지역사회복지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론에 대한 그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덤으로 실천기술론과 지역사회복지론 점수를 좀 더 두텁게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 과목은 지금 2교시 과목은 대체적으로 호불호가 갈립니다. 내가 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시험 준비하기 편한 과목이 있고 또 나에게 내 스타일이 맞는 과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실전 영역이기 때문에 2교시 시험의 특성 중에 하나는 현장에 있는 그 예화라든지 그리고 또 현장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구성을 해서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내용들을 골라내는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실천론이 이제 되어져 있고요. 실천론의 이제 두 번째 파트로는 이제 관계론이라든지 면접론, 특히 사회복지 실천 과정 그리고 사례 관리 이런 내용들은 실천론에서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우리가 중요하다고 되는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내용들은 거의 골고루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씩 일단 나오고 나머지 각 과목당 그 25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25문제에 대해서는 중복되어지고 복합되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또 출제위원들이 이제 조금 어떻게 되나요? 좀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그 내는 이유는 좀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출제위원들이 그런 문제들을 내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골고루 한 문제씩 나오고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그 내용들, 실천 과정이라든지 사례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개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더 혼합적으로 문제를 내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실천기술론입니다. 자, 실천기술론은 이제 실천론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기술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각 실천기술론을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진단주의, 기능주의 비교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각 이제 모델들이라는 말들이 이제 자주 나옵니다.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모델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과 아울러 그리고 소셜워커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매칭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체계라든지 플러스 해서 6체계라든지 해서 이런 내용들은 실천론, 실천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계속해서 중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파워먼트 생활 모델 이런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런 모델들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조금 학습량을 늘리게 되고 정리를 하시게 되게 되면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쉽게 이해갈 수 있는 나만의 정리를 해놓으시게 되게 되면 그것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데는 충분합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천론에 이제 실천론도 실천기술론도 보셨겠지만 6, 7, 8개 영역에서 25개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2문제 플러스 알파 또는 2문제 플러스 뭐 3문제 플러스 알파, 1문제 플러스 뭐 3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모델들, 그다음 실천 기술, 그 집단, 가족, 요런 거, 그다음에 플러스 앞에서 나왔죠, 개인, 요런 어떤 그 실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별로 이제 모델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강의 중에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 모델, 실천 기술들 모델들을 충분히 잘 정리해 놓으셔야 실천론, 실천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에 가서도 안정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핵심 뼈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교시 마지막 과목입니다. 이제 51번부터 75번까지인데요. 지역사회복지론은 이 말에는 실천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 부분도 2교시는 실천에 관련된 실천 영역입니다. 실천 영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시험 문제 경향은
지문을 보여주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설명을 찾으시오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1급이라 그러면 굉장히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전문가 그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사용해야 될 테크닉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복지입니다. 지역이 이제 이 지역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들, 정상화라든지 탈실설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실천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사회복지사 역할, 실천 모델에 따른 사회복지사 역할을 어떻게 정리해내느냐가 지역사회복지론에 좀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가느냐에 대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천 기술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 학자별 주요 이론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는 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선생님들께서 각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는 기준은 강의 내용 플러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 문제 유형에 대해서 문제의 경량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는 자신이 정리한 자신의 노트만 들고 가게 되게 되면 시험을 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분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간접이죠. 공동모금회 직접은 아니잖아요. 서비스 제공하지는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 심지어는 어떤 한 해에는 이게 여기에서 2문제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이 너무 빤하다 보니까 골고루 한 문제씩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위원이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출제 영역 범위 내에서 다른 영역에서 다른 주제에서 문제들을 한 문제씩 더 추가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경향성을 띠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맡은 이제 1교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리고 2교시 3과목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실천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본 그 탑에듀를 통해서 사회복지 1급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합격률 추이를 보게 되게 되면 한번 보십시오. 20대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바로 졸업한 분들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63%가 됩니다. 자, 연령이 올라갈수록 30, 40대는 비슷합니다. 13%, 15%대 비슷한데 50대 되시는 분들, 아마 50대 되시는 분들은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이면 아마 중에서 또 계시겠지만 뭐 다른 경로로 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아니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셔서 사회복지사 실습을 마치고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은 아마 요게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십시오. 8%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20대에 비하면 지금 연령별 합격 추이를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합격률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탑에듀를 통해서 1급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자기 연령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학습량을 늘려야 되겠다. 어느 정도 좀 쉽게 말해서 좀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느끼시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합격률, 연령별에 대한 합격률 추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70대는 뭐 좀 제외시킨다 그러더라도 5, 60대 같으면 지금 은퇴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어떤 뭐 예를 들어 노인장교養법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사회복지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취득하고 또 실제 1급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좋은 점은 예전에
파편화되어져 있던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한 번에 쭉 정리하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인지 보시고 갓 졸업한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합격률이 떨어진다. 예. 그러나 전체적인 이제 합격률은 전체 합격률은 30%에서 33%, 30% 정도, 30%대를 유지한다라는 거, 이 정도. 10분이 시험 치면 7분이 떨어지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합격률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좀 이론 강의 좀 빡세게 들으셔야 되고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겠죠. 한 두세 번 충분히 자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내시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그래도 뭐 시험 치시는 데는 나이가 많아도 그렇게만 준비하시면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합격점은 요게 120개만 맞추면 됩니다. 전체 몇 개나 그러면 200문제입니다. 그래서 60점이죠. 60점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시게 되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나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학습의 양에 따른 자기 평가를 냉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목표는 일단 80%로 잡으시고 아마 목표를 80% 잡으시면 제 예상에 한 70% 선에서 합격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 준비는 저희들이 이제 두 분의 이제 스님께서 강의를 준비할 때 목표가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구태여 학부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출제 영역이 벗어난 내용들은 최대한 줄이자. 그래서 강의 양은 줄이고 그 다음에 직접 시험에 연관되어져 있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해서 80% 정도 선에서 맞추자라는 것이 이제 전략이었습니다. 꼼꼼하게 다 해서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은 이건 60점 맞으나 99점 맞으나 100점 맞으나 자격증은 똑같습니다. 1급이. 그렇기 때문에 120점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구태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다라는 건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시험을 쳐서 저도 시험을 쳤습니다. 쳐서 이제 한 번에 합격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시험 칠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나만의 요약 노트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들으면서 내가 만든 요약 노트가 결국은 자신의 실력이고 그리고 시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자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꼼꼼하게 자기 스타일에 맞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형광펜을 사용하시든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겠나 하는 부분들도 자신의 그 노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시고 처음에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것을 조금씩 줄여오게 되게 되면 줄인다라는 말은요. 줄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부분이 줄여지게 되거든요. 그렇게만 되게 되면 시험 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연령에 따른 거 그리고 전체 약 30% 정도 수준에서 좀 올라갔다 그러기도 30%에서 조금씩 오르거나 조금 내려오는 경우 있는데요.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때로는 이제 현장 경력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1급 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보셨겠지만 아무나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성격은요. 한 번에 올인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합격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가장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번 하게 되면요 지칩니다. 한 번은 그 연수사 한번 해보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들 탑에드에서 준비한 강의 내용을 쭉 따라오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30% 그거 탑에듀 강의를 들으시는 쌤들께서는 30% 안에 합격으로 보장해 드릴 수 있다고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마무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탑에듀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합격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에서 이제 석박사 과정 선생님들과 학부생들을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놨는데 PT상 어지러울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시험을 임박해서 특강을 여러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강을 하는 동안에 물론 뭐 그분들은 충분히 이제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한 특강을 했더랬습니다. 반응도 괜찮았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합격도 했고 현장에서 지금 현재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탑에듀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합격을 위한 강의 구성했습니다. 뭐 어느 강의든 뭐 어느 교육원이든 합격을 하기 위해서 다 강의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탑에듀의 강의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최적화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기출문제 경량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합격에 위한 강의를 구성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론서 강의가 있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론서 강의를 조금 더 충실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자신이 만든 요약노트 정리 있으시죠? 그 만들라고 제가 여러 번 당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 그 내용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핵심 요약 강의가 이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원스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등록으로 모든 컨텐츠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자료실을 통해서 저희들 교육원에 있는 조교선생님들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갈 것입니다. 탑에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1급 많지 않은 분량의 1급 시험을 치기 위해서 최적화된 강의로 구성되어졌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요. 저희들과 함께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